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신학대학교 박일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11강 노인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질적인 사례관리 양식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영역별로 저희가 수업 때마다 이렇게 사례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이론상으로 사례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인에 대해서 하고요. 12강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관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접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장점을 사정하고 또 기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수업 내용에 있지만 실질적인 사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영역별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회복지사다. 그 사례관리 안에서는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의 사례관리 앞부분에 이제 그 접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평가까지의 그 과정들은 제가 이거 실질적인 노인의 사례관리를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인 사례관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사회의 노인은 굉장히 급속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노인의 사례 관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취약한 노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요.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또 자녀들이 핵가족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취약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욕구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이 사례 관리가 집중적으로 노인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우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후기 고령 노인, 지금 나이가 더 많은 80대, 90대 노인들, 그러면서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 사례 관리에 가장 많은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좀 해야 돼.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이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렵다 보니까 질병을 치료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우울감의 어르신들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가 약해지면서 학대라든지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서 긴급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사례관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영역보다도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노인의 사례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인의 사례관리 영역이 다른 것과 달리 이 복합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요, 또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우리가 그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로 개발하고 또 그걸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다른 전문 영역들은 실은 이거 단타로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의 욕구와 문제가 대부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장기적이다.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가 단기간 제공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돼야 된다. 특히 치매노인과 뇌졸중 노인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노인의 사례관리는 포괄성, 예, 포괄성, 연속성, 전문성, 비공식 지원 체계의 협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실은 이렇게 연계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연계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이지 않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하얀 가운을 입고 어떤 사회 그 기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구나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겠죠. 클라이언트는 경제적인 것을 원하고 또 클라이언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클라이언트는 영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 어떤 이 신체적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발로 뛰고 그 기관들 간에 연계하고 조직화해서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역설적이게도. 이건 누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문적이다, 전문적인 사람이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방법론을 항상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초점, 우리의 항상 그 어떤 내가 어느 수준에 가야 되는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눈높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클라이언트의 상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정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접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단계는 사례관리 실무에서 모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정별로 주요 내용을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란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식이 있어요. 제가 뒤에 뭐 서식 보여드리겠는데요. 서식을 기록을 해야 되고 접수 과정은 비교적 짧게 작성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적격자인지를 사정 이전에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니까 우리 이 사례관리의 대상자로 적합하냐 아니냐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적격 여부를 접수 단계에서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접수 과정에서 기록할 기본 사항으로는 면접자의 이름이 뭐고 언제 우리가 했고 노인의 가족 간략한 인적사항 그다음에 면접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당면한 그 유급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접수 단계에서는 파악을 해보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의 대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다른 기관에서 연계해야 되는지 레퍼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레퍼가 있고 라퍼가 있거든요. 라퍼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러나 레퍼는 다른 데로 연계하는 거죠.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연계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관에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당면한 욕구와 문제는 노인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뭐 질병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신체적으로 이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될 것인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당장 뭔가 좀 보호가 필요한다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돌이라든지 우울로 인해서 자살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긴급한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여기 접수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활력, 그간에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사정 과정에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접수 단계에서 간단하게 이제 약간 이제 사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그 깊이 있게 보는 단계인데 불구하고 대략적인 히스토리, 그 사람이 어떤 삶들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삶의 과정들 시계열적으로 쭉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삶들을 살고 계시는지 이런 식으로 그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조금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생활력에서는 노인의 어떤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직업 생활, 혼인 관계, 가족 관계, 가족 간의 갈등, 현재 문제, 가족의 지원 내용 등 등등등등을 기록을 해보고, 생활력은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내용만을 함축적으로 기록하며 너무 많이 기록하게 되면 기록되는 시간과 수고로 사례 관리 과정의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접수 단계에서는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적격 심사의 내용은 적격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해야 하고, 부적격인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어떤 자살 위험이라든지 신체적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구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 과정에서는 서비스의 동의 여부 및 계약자의 서명도 필요하다. 가족들 같은 경우도. 가계도와 생태도는 접수 과정에서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사정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계도도 그리고 생태도도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접수 단계에서는 간략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음, 이렇게 이제 이름 접수 용지가 이렇게 그 사례 관리 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약간 좀 차이는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 면접자, 요건 이제 박일련, 언제 주 사람의 주소, 언제 샀는지, 생년월일 이렇게 적겠죠. 면접 경로는 스스로 찾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의뢰를 했는지 이렇게. 그다음에 가족상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포겠죠. 그다음에 당면한 욕구와 문제, 이것은 깊이 있게 한지더라도 지금 현재 병원을 필요로 하는지, 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서적인 주거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족의 난폭성이라든지 개인의 난폭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경제 상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건강 상태는 이 사람 이궤양, 뇌졸중 뭐 이런 상태가 있네요. 주거 상태, 주는 뭐 다세대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화장실 이런 이제 훼손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생활력을 보니까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에서 무역업체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유통사업을 하였으며 사업이 실패하여 1995년 부인과 이혼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자녀가 3명 있으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장남은 청소년기에 가출하여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으며 이남도 사이가 소원하고 장녀와는 다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에 관계가 악화되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은 집에 찾아와 고성 폭언 지속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생활력이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격 순서에서 우리 사례 관리에 적격하냐 아니냐 판단을 한 거냐, 아닌 경우는 사유를 지어주고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동의하는지 받아야 되겠죠. 계약자명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례 관리를 주더라도 이렇게 면접의 용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거. 기관마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복지관의 사례 관리, 팀장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해야 돼.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요,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자, 사례관리 실무에서 한국의 사례관리자들이 사정 과정, 그러니까 사정의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러나 사전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서류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그에 따라 더욱 많은 사례를 취급할 수 없고 사례 관리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간략하게 작성해야 된다. 사례 관리를 과거의 임상사회복지 실전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가족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효과적인 사례 관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상 사례 관리자는 너무 어떤 심리적인 문제 중심으로 심리적인 어떤 문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례 관리는 너무 심리적인 문제만 파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면 사례 관리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 관리는 원래 문제 중심보다는 욕구 중심으로 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욕구 충족과 그걸 통한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능 향상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줄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복지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예, 방향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원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가 해결 중심적이고 강점 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하고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 건강, 여가, 일자리 취업, 주거, 신체 수발 등과 관련된 것들을 기록해야 된다. 문제는 가족의 학대, 우울증,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도 기록해 두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이렇게 노인의 기능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을 구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의 수발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능력에는 재산, 교육 수준, 취업 경험, 사업 경험, 면허, 자격증, 대인관계 능력 등등등. 사회적 자원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공식 자원이라든지 공식적 자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나 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병원 등 이런 공식적 체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 관리에서는 가계도와 생태도가 이게 필요한데 사전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며 너무 복잡하게 작성하지 말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가계도는 노인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생태도는 비공식적 지원 체계 및 공식적 지원 체계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상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 일단 하겠지만 이 생태도, 이 클라이언트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 그 가계도는 주로 가게 안에서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가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도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요거 가족이라든지 이웃, 교회, 자원봉사 이것은 뭡니까? 비공식적인 자원 체계죠. 공식적인 자원 체계는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원 체계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 체계를 하고 가계도 같은 경우는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약한 관계가 조금 좀, 그다음 이것도 좀 이혼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약한 관계로 조금 관계가 돼 있는. 그래서 이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또 가계도 그리는 방법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례화에는 사정 과정, 기획 과정 및 평가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후원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며 사정 과정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노인을 사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관,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관리는 의사, 간호사 같이, 상담사 같이 하고, 또 사회복지 기관 같은 데에서도 각각의 이제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또 간호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사례관리 팀들,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기관 밖에 사례관리 팀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 영역과 서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야 돼. 나만 옳다, 내 것만 옳다 이러면 안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례관리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노인의 욕구와 문제, 또 기능과 능력 및 사회 자원의 항목에 포함시켜 기록하는 방법과 사례 내용만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개 분리하여서 실시를 한다. 예, 분리하여서 실시한다. 예, 이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명확한 이제 사정 내용들은 이렇게 언제 사정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정자는 누구고 누가 참여를 했고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의료 건강 위궤양이 있고, 주택은 무허가, 정서 심리는 관계 단절로 불안하고 우울하다. 고용은 비정기적인 근로활동으로 안정적일 자리만 했다. 클라이언트 문제는 난폭성, 이제 우울증이 좀 있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기능은 신체적 기능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이고 정서적 기능은 현재 어느 정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고, 인지 문제 해결하는 문제 능력은 어떤지 별로 문제 없다 판단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재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이제 나눠드릴 때 한번 보세요. 뭐 재산이라든지 교육 수준, 취업 경험, 면허, 자격증 이런 것들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자원 지원 체계, 비공식 자원 체계 이렇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가족 관계는 현재 어쩐지, 이웃 관계, 교회, 자원봉사. 아까 이제 생태도를 통해서 그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펴놓는 거죠. 이렇게 향강에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용들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제 사례 회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회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해서 기록이 좀 돼 있네요.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유기양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 비정기적인 근로 활동을 한 소득 부족, 아까 우울증과 난폭성이 보이므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위궤양 필요를 위한 병원 진료와 긴급 지원, 일자리 자녀들과 관계 개선과 지원, 우울증 난폭 치료를 위한 상담, 주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사례 회의 때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실행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자, 사례관리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과정은 바로 기획 과정. 어떤 식으로 아까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서비스 계획이 정확하면서도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사례관리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대기획 과정,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기획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 욕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정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 계획이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되기도 하지만 훌륭한 사회복지사라면 기획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계획서를 씌우는 거죠. 사례관리 과정 중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순서를 정한다면 대개 기획, 그 다음에 사정과정, 그 다음에 점검과정 순으로 돼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실행과정, 평가과정, 접수과정 순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만큼 잘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의 결과 목표를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노인의 경우에는 질병치료, 소득보장,
또 뭐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취업시켜준다든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병원에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자원봉사를 어떻게 파견할 것인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벗을 해줄 것인지 자원봉사를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개선 등 이런 목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겠다. 결과 목표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하며 세부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비스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 목표가 나와야 된단 말이겠죠. 서비스 계획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회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참석시켜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단순하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과정에 참여시켜서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중심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 그분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러한 자세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서비스 계획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서비스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녀가 제공하는 서비스, 친척, 이웃, 종교단체, 자원봉사자의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병원, 보건소의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 방문요양기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되고, 서비스 계획의 작성은 서비스 제공 순서별로 서비스명, 제공자, 제공 내용, 일자, 기관 및 제공 비용의 순서로 기록해야 된다.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서비스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고, 사례회에서는 사례관리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후원자, 클라이언트 등이 참여하여 서비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록용지에서는 이제 계획에서 누구에게 주고 언제, 기획자명 누가 기획했냐, 기획에 참여한 사람도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욕구 문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인 결과 목표는 질병의 치료와 생활 안정. 구체적으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궤양과 뇌졸중 치료, 소득 보장, 우울증 치료, 주거환 개선, 폭언 자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것은 뭐뭐 병원에 위궤양 치료 언제, 제공 비용 얼마, 병원에 뇌졸중 치료 언제, 비용 얼마, 이렇게. 견적적 지원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양비 자녀로부터 30만 원 매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의료비용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 문목교회 후원자에서 생활비 1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식적 자원에서는 모임복지관 우울증 치료에 의해서 상담사를 이렇게 붙여서 상담을 하게 해준다든지, 노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배달을 가가지고 말벗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관에서 화장실 장판 보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고, 그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 이거고, 이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보조, 취업 알선, 노인복지관 일자리 하는데 서비스 동의, 서비스에 대한 법무를 오신 분도 하고, 일시는 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언제 참여자가 이렇게 해서 회의 내용은 사례 회의를 이렇게 했다.某某병원의 클라이언트 위궤양 진단 치료 및某某병원의 뇌졸중에 치료가 시급한 차남과 장녀로부터 부양 비용을 송금하기로 하며 뭐뭐 등 아까 내었던 내용들을 이런 회의 내용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사례 회의 때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계획이 씌워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폼에 의해 가지고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채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실무에서 접수 과정부터 기획까지 세 과정은 한 번 작성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전까지 계속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한번 클라이언트 욕구가 딱 해결을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요대로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욕구를 또 사정을 하고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실시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사정할 때까지는 계획대로 가는 거죠. 실행 과정은 서비스가 연결되어 이행되거나 조정될 때까지 그러한 내용을 계속하게 되고 실행 과정을 계획 과정으로 하여 실행과 점검을 포함하여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행 과정과 점검 과정은 구분하여서 표시하는 게 좋다. 실행 과정에서 서비스의 연결과 서비스의 이행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사례관리 실무에서는 편의상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실무 현장에 가면요. 사례관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방법대로 이렇게 잘 제시를 하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례관리의 절차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 한번 이제 보시고요.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 이행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이것은 이제 계획한 것들을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과 실행자가 언제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몸의병원에서 유기양 진단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에는 자녀 2명으로도 매월 15만 원. 그래서 이제 실행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는 거죠. 우울증에 대해서는 상담을 55회 받고 주거관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관에서 도배 며칠 날 실시를 했다. 고용 취업에서는 복지관에서 취업 알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행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서비스를 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취업 알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일자리 소개와 연계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뭐뭐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와 뭐뭐 교회로부터 정서적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지지 서비스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조정을 해가지고 실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마지막은 아니고요.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과정은 사례 관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철저하게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했었던 것을 내지는 이제 서비스를 연계를 했어요. 복지관에서 이제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단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주도록 연결을 했는데 그것이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그냥 연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제공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점검은 전화나 면접, 점검표, 가정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시하며 노인의 경우 인식 능력이 높은 노인은 전화나 점검표, 면접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가정방문을 인식 능력이 낮은 노인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면접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을 연계했는데 만약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러는지 이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이 굉장히 사례관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점검은 서비스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서비스의 목표 달성 노력과 서비스 적합성 및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는 서비스 계획의 이행 정도, 정당성, 적지성, 연속성 등이 나누어 살 수 있다. 지원 내용별로는 뭐 5점 척도로 잘 됐는지 표시를 해보고요. 제4정은 노인에게 새로운 요구가 문제가 혹시 발생됐는지 제공된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 줘야 될 것인지 노인의 사례에서 노인과 자녀가
노인과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며 노인이 교회를 더욱 열심히 다니도록 권할 필요가 있고 주거 환경 개선에서 보일러의 보수, 싱크대와 찬장 등의 교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건 제 사정란에 이렇게 기록,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점검에서는 점검자가 누구고 어떻게 점검했느냐, 직접 했느냐, 면접했느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위궤양 치료는 적합성 잘 했는지, 뭐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연속적으로 필요하냐 그렇게 술, 담배, 뇌졸중 치료를 절제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치료 이런 관계 개선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정답성은 이제 적합성은 필요한데 부족하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다소 부족하다 이런 근거리 다소 좀 부족한 실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래는 이행 목표였죠. 이행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서비스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이행 정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행 정도가 이게 좀 낮네 이런 게 근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개별 상담이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관계 개선을 측면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화장실 개보수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부족하게 돼 있는데, 예, 취업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사정의 관계를 보니까요, 이렇게, 예, 세상에 보니까 잠깐 볼게요.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녀들과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며 자녀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종교 활동에 적극적인 권유로 교회에서 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교 환경 개선에서 보일러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며 싱크대와 천장의 낡아져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렇게 잘 욕구를 사정하고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이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주무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각 영역마다 이 사례관리 폼이 다 있습니다. 그래, 복지관도 있고 또 노인 보호 전문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폼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사례관리는 그간의 실천과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사회복지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는 사례 관리의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가 정말 잘 제공된 분석하여 사례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평가는 사례 관리자 혼자서 실시해도 되지만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와 참여하는 필요하고 평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서비스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 수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척상, 결과 목표의 달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는 서비스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평가해야 되고 등등등인데 이렇게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폼에 돼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달성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클라이언트가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만족도, 효과성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치료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평가를 해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도 알아보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알아봐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의 우리 서비스 대상자이냐 아닌지 평가를 해본 거죠. 그래서 긴급 의료비 지구 환경 개선 및 상담의 종결이 필요하며 의료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의 취업을 위한 취업자의 적극적인 개발과 노인 스스로 취업지 의지와 건강 회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사례 회의에서는 마지막으로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례 관리의 전체적인 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례 관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그간의
하나의 통합 방법론이다. 그간의 케이스워크, 그룹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례 관리가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재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를 모니터링해서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봉사가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고 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예. 그래서 이제 연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SNS라든지 또 카톡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서비스의 과정들을 잘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이제 후원자 개발이나 이런 할 때 홍보물로 잘 쓴다든지 이렇게 잘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사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신학 이해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례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사를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미디어라든지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11강 노인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